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마음이 꽤 무거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긴 연휴 덕에 이번에 특히 명절 증후군도 좀 길게 갈 것 같은데요. 일상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령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길면 좋은데요. 네. 끝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네. 길면 길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많이 놀면 많이 놀수록 스트레스가 네. 많이 풀려야 하는데 예. 실제 그 반대로 요즘은 명절을 지나고 나서는 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네. 저는 전이랑 뭐 송편 음식들 좀 많이 집어먹었더니 속이 좀 더부룩한 것 같은데 보통 명절 지나고 나면 어떤 증후군들 많이 호소하시나요? 예,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문화 증후군이라 그래서 각 나라마다 네. 이제 특별한 증후군이 있는데 우리나라 명절 증후군 추석이나 예. 설날이 지나면 이제 특별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절이 되면은 이제 많이 놀잖아요. 예. 많이 그렇죠. 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가 먹는 문화이다 보니까 소화기 장애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명절에는 뭐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 이런 것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증상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평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걸로 뭐 불안하다든지 네. 우울한 것, 두통, 소화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소화 안 된다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명절 때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놀기 위해서 이제 잘 쉬고 잘 놀면 원래 스트레스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무리하게 쉬다 보니까 놀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것 하나랑, 어떤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즐겁게 잘 지내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 경우, 예. 뭐 명절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 명절에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명절에 누군가는 노는데 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런 명절 증후군들이 많고 많이 시달리는 며느리분들이죠, 며느리분들.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며느리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 요즘은 남편들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시어머니도 많고 학생들도 많아지고 네. 예, 다양한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제 여러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분 스트레스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소화기 장애가 가장 많고요. 많이 네. 먹는 것 때문에 예.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제 나도 잘 지내야 되는데 잘 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증상들로는 잠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많고, 왠지 불안하고 명절이 지나면은 필요도 없이 이제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딱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허전하고 외롭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들 호소를 합니다. 네, 네. 뭐 일해서 손목 아프고 운전해서 뭐 어깨 아프고 조금씩 아픈 것들 사실 이런 명절 증후군도 병원까지 찾아가야 되나 고민도 하고 그냥 넘기게 해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명절이 지난 뒤에 뭐 큰 병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나면서 자꾸 악화된다라든지 1, 2주가 지났는데도 혼자 굉장히 외롭고 또는 관절이 계속 아프고 소화가 계속 안 되고 이럴 때는 실제로 명절 때도 병이 생기잖아요. 예. 병이 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보통 1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 증상,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꼭 방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주부 스트레스 또 남편 스트레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그 아직 시집장가 못 간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처녀 총각들. 네. 그리고 또 수험생들. 네. 또 취업하지 못한 분들 모두 다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자기의 치부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내놓기 싫은데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이 기간 때도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놀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걸 네네.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 그러는데 놀고 싶은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들. 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지속적으로 왜 아직 장가 못 가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요. 혼란스러워지는 네. 아니, 거죠. 가족들이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네.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네.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격려 차원에서 한마디씩들 하는데 사실 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이런 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득담이라고 하는데 명절 때 특히 이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곧 잘 될 거야라든지 좋은 네. 말씀들 많이 던져주도록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조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을 느낄지 조금 그렇죠. 더 배려하는 한마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령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